세월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신 여러분은 이제 젊은 시절과는 다른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예전처럼 무엇이든 마음껏 드시던 시절이 그리우실 때도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골라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욱 깊은 뿌리로 대지와 소통하듯 우리의 몸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귀한 선물인 생선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식재료였습니다. 3년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생선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생명을 이어가는 자양분이자 가족의 건강을 염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바다 환경이 달라지면서 예전처럼 마음 편히 모든 생선을 드실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한 몸이 원망스럽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이며 오히려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전기가 쇠약해지고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처리하고 배출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며 특히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의 필터가 예전만큼 깨끗하게 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간의 해독 능력도 젊은 시절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다 생태계의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한 일부 생선들은 수은과 같은 중금속을 체내에 농축시키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생선을 완전히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막막하실까요? 평생 드셔온 음식을 갑자기 포기하라는 것만큼 가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어떤 생선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선을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삶의 경험처럼 음식을 선택하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치 겨울을 준비하는 농부가 곡식을 가려 저장하듯 우리도 우리 몸에 맞는 생선을 선별하여 드셔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생선은 바로 참치, 특히 대형 참치류입니다. 참치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사랑받아온 생선이며 높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인해 건강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참치회나 참치 스테이크를 즐겨 드셨을 것이고 참치 통조림 역시 간편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자주 찾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참치는 바다의 제왕이라 불릴 만큼 큰 몸집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지만 바로 그 크기와 오랜 수명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참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참치 중에서도 가다랑어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참다랑어나 황다랑어, 눈다랑어와 같은 대형종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대형 참치들은 몸 길이가 2m에서 4m에 이르기도 하며 수명 또한 20년에서 30년에 달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바다에서 살아가는 동안 축적되는 것이 바로 수은입니다. 참치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체내에 축적한 수은이 참치의 몸에 농축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흐르면서 여러 지류의 물을 모으듯 참치는 자신이 먹는 모든 물고기들의 수은을 체내에 모으게 됩니다. 특히 황다랑어나 참다랑어와 같은 대형 참치류는 수십 년간 바다에서 살아가면서 상당량의 수은을 축적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에 따르면
대형 참치류의 수은 함량은 일반 생선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이는 특히 65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수은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특히 뇌와 신경계에 축적되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신경계 기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은이 혈내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내장벽은 우리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인데 수은은 이를 쉽게 통과하여 뇌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수은과 같은 신경 독성 물질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참치는 성질이 평온하고 기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은 오염이 심각하지 않았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참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본래의 순수한 성질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독이 있는 음식은 비록 맛이 좋더라도 멀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현재의 참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음식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치가 나쁜 음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참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크기가 작고 수은 함량이 낮은 가다랑어로 만든 참치 통조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량씩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참치를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해독에 도움이 되는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생선은 황새치입니다. 황새치는 그 길고 날카로운 부리 때문에 바다의 검객이라고도 불리는 멋진 생선입니다. 빠른 속도로 바다를 헤엄치며 사냥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지만 불행히도 이 아름다운 생선은 65세 이후의 우리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황새치는 새치류에 속하는 대형 어종으로 몸 길이가 3m에서 4m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참치와 마찬가지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긴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수은을 체내에 축적하게 됩니다. 실제로 각국의 보건당국에서는 황새치를 수은 함량이 높은 어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고령자에게는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황새치의 수은 함량은 일반적으로 참치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며 이는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황새치의 평균 수은 함량은 1.0ppm을 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일반 생선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높은 수은 함량은 특히 65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신경계 손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황새치가 이처럼 높은 수은 함량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황새치는 매우 큰 몸집을 가진 포식어로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둘째, 수명이 길어 오랜 기간 동안 수은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셋째, 전 세계 바다를 회유하면서 다양한 오염 지역을 거쳐가기 때문에 더 많은 오염 물질에 노출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황새치는 성질이 차갑고 기운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양기가 부족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성질이 차고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섭취하면 비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은이라는 독성 물질까지 함유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 몸의 전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찬 성질의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위가 상하고 기혈순환이 막힌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황새치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설명입니다. 황새치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는 많이 있습니다. 같은
흰살 생선 계열에서는 민어나 갈치, 조기와 같은 생선들이 훨씬 안전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이러한 생선들은 수은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체질에도 잘 맞으며 소화가 쉬워 어르신들께 적합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생선은 킹 고등어, 즉 왕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사랑받는 생선이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드셔오신 추억의 음식일 것입니다. 고등어 구이의 고소한 냄새, 고등어 조림의 깊은 맛은 우리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는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킹 고등어는 일반 고등어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킹 고등어는 일반 고등어보다 훨씬 크고 오래 살며 그만큼 수은 축적의 위험도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고등어는 몸 길이 30cm에서 40cm 정도의 비교적 작은 크기이지만 킹 고등어는 몸 길이가 1m를 넘기도 하는 대형 어종입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수년간 살아가면서 상당량의 수은을 체내에 축적하게 됩니다. 킹 고등어의 분포 지역도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주로 멕시코만과 대서양 연안에서 서식하는데 이 지역들은 산업 활동으로 인한 수은 오염이 심각한 곳들입니다. 특히 석유 정제 시설과 화학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멕시코만 지역의 수은 오염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킹 고등어는 자연스럽게 높은 수은 함량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킹 고등어를 수은 함량이 높은 어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킹 고등어를 임산부와 어린이, 고령자가 피해야 할 생선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킹 고등어의 평균 수은 함량이 0.73ppm으로 안전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고등어를 성질이 따뜻하고 기를 보하는 생선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고등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킹 고등어의 경우 크기와 수은 축적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지므로 수은과 같은 중금 속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독소가 축적되면 경락이 막히고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의 킹 고등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고등어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반 고등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고등어는 크기가 작아 수은 축적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등어를 드실 때는 무와 함께 조리하시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생선은 바사라는 생선입니다. 바사는 베트남에서 주로 양식되는 메기과의 생선으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 시장에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바사는 가격이 저렴하고 뼈가 없어 먹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인기를 얻고 있지만 65세 이후의 어르신들께는 권하고 싶지 않은 생선입니다. 바사의 가장 큰 문제는 양식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메콩강 삼각주에서 집약적으로 양식되는 바사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의 물고기를 기르다 보니 각종 화학물질과 항생제의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강으로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면서 다양한 오염물질을 수집하게 됩니다. 산업 폐수, 농업용 화학 비료, 생활 하수 등이 모두 이 강으로 유입되어 바사가 서식하는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양식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높은 밀도로 사육되는 바사들은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각종 항생제와 화학 약품이 사용됩니다. 특히 트리플루랄린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물고기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우리가 섭취할 때 함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사 양식장의 사료 문제입니다. 경제성을 위해 질 낮은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동물의 분뇨나 음식 찌꺼기까지 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료는 각종 세균과 기생충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바사의 몸에 다양한 오염 물질을 축적시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바사는 성질이 차갑고 습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후 양기가 부족하고 비위 기능이 약해진 우리 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염된 환경에서 자란 바사는 탁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전기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탁한 기운을 가진 음식은 몸의 기혈을 탁하게 하고 병을 유발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사는 영양학적 가치도 다른 생선에 비해 떨어집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낮고 단백질의 질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아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특히 중요한데 이런 생선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사 대신에는 우리 연안에서 잡히는 민어나 조기, 갈치와 같은 생선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생선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란 것으로 화학물질 오염의 위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훨씬 높습니다. 또한 우리 체질에도 잘 맞아 소화 흡수가 원활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생선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떤 생선을 드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5세 이후에 권하고 싶은 생선들은 크기가 작고 수은 함량이 낮으며 우리 연안에서 자연스럽게 잡히는 생선들입니다. 멸치는 작지만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생선입니다. 뼈째 먹을 수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크기가 작아 수은 축적의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멸치는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치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인,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멸치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로 근육량이 감소하기 쉬운 65세 이후에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멸치를 드실 때는 볶아서 밑반찬으로 드시거나 국물을 낼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멸치젓갈 역시 적당량 드시면 나트륨 공급과 함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정어리 역시 훌륭한 선택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크기가 작아 안전합니다. 정어리는 성질이 따뜻하여 어르신들의 약해진 양기를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어리에 함유된 EPA와 DHA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정어리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칼슘 흡수를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어리는 구워서 드시거나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정어리 조림을 만들 때는 생강과 마늘을 함께 넣으면 비린내가 제거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와 함께 조리하면 정어리의 기름기를 중화시켜 더욱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기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생선으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특히 가을 조기는 기름기가 적당하여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조기는 비위를 조화롭게 하고 기혈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어 한의학적으로도 권장되는 생선입니다. 조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신경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어 65세 이후에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조기는 구이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조림이나 찜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조기구이를 만들 때는 소금을 적당히 뿌려 30분 정도 절인 후 구우면 살이 단단해지고 맛도 더욱 좋아집니다. 조기조림을 만들 때는 물을 함께 넣으면 단맛이 더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갈치는 흰살 생선의 대표격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쉽습니다. 갈치에 함유된 DHA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갈치는 성질이 평온하여 어떤 체질에도 잘 맞으며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갈치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갈치는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갈치조림을 만들 때는 무와 감자를 함께 넣으면 영양이 더욱 풍부해지고 맛도 깔끔해집니다. 갈치구이를 할 때는 생강즙에 잠시 재웠다가 구우면 비린내가 제거되고 풍미가 더해집니다. 명태와 북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명태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소화가 쉽고, 북어는 말린 명태로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어국은 해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간 기능 회복과 전반적인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명태는 성질이 차갑지 않고 평온하여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소화 흡수가 잘 되어 회복기 환자나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북어를 우린 곡물은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기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북어국을 끓일 때는 콩나물과 함께 넣으면 영양이 더욱 풍부해지고 시원한 맛이 더해집니다. 명태는 찌개나 전골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회로 드셔도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이러한 생선들을 드실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 맑고 비늘이 번들거리며 냄새가 비리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생선의 아가미는 선홍색이어야 하고 살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선의 배 부분이 터지지 않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절한 조리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튀기거나 지나치게 짜게 조리하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선을 찔 때는 생강을 함께 넣으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으며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생선을 뒤집을 때는 한 번만 뒤집으시고 자주 뒤집으면 살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생선 조림을 만들 때는 양념을 강하게 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과 설탕을 적게 넣고 대신 생강과 마늘을 넣어 풍미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을 할 때는 무나 감자를 함께 넣으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맛도 더욱 좋아집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한 번에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영양의 균형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무는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 생선의 소화 흡수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무의 차가운 성질은 생선의 따뜻한 성질과 조화를 이루어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비위를 조화롭게 하는 효능이 있어 생선과 잘 어울립니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체온이 낮아지기 쉬운데 생강을 함께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 역시 생선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살균 작용을 하여 생선을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마늘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어 생선의 효과와 시너지를 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되므로 생선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체내의 중금속과 결합하여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하여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는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 요리에 양파를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선을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보다는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5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므로 오전이나 점심시간에 생선을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시간 이내에는 생선과 같은 단백질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특히 생강차나 유자차는 생선의 기름기를 중화시키고 소화를 도우므로 생선 식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을 보관할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입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조리하시거나 냉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다른 음식과 분리하여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시고 2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냉동 보관할 때는 소금물에 살짝 헹군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 포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절별로도 생선 섭취에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므로 생선의 신선도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폐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생선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구입 후 즉시 냉장 보관하시고 조리 시에도 충분히 가열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찬 성질의 생선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으며 너무 차가운 생선회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철은 생선이 가장 맛있는 계절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며 기름기가 오른 생선들이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기름진 음식의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찬 성질의 생선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로 생선을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운탕이나 찌개 형태로 조리하시되 너무 맵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생선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채소와 곡물, 과일 등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멸치와 같은 뼈째 먹는 생선이나 유제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생선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되고 항산화 효과도 높아집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와 같은 채소는 생선과 궁합이 좋으며 오렌지, 키위, 딸기와 같은 과일도 생선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운동이 부족하면 소화와 흡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를 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소화 기능도 향상됩니다. 특히 생선 식사 후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주 2회 정도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밴드 운동을 하시면 근육량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 영양소 흡수와 이용이 더욱 효율적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므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정적인 운동도 65세 이후에는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며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어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세포를 재생하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으며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는 수면에 도움이 되며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좋은 선택입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한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면은 생선 섭취로 얻은 영양소가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저하시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과 혈압을 상승시켜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독서, 원예, 서예, 그림 그리기와 같은 정적인 활동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신수양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 감상이나 자연 속 산책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에서의 걷기는 운동 효과와 함께 자연의 기운을 받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65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시에는 중금속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혈중수은 농도나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 체내 중금속 축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생선 섭취 패턴을 조정하고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 기능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도 중요합니다. 이 두 장기는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므로 기능이 떨어지면 중금속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멸치와 같은 뼈째 먹는 생선의 섭취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시면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기능 검사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나 인지기능 평가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선에 함유된 DHA와 EPA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안전한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영양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맞춤형 식단 조언을 받으시면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다면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시기 바랍니다. 물은 중금속 배출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마시고 식사 30분 전후에 마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많으므로 더 많은 물을 마시셔야 하고,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며 우리 생명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비록 일부 생선을 피해야 하지만 이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는 지혜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는 것이 곧 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모든 과정이 치료와 건강 유지의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현명한 생선 선택 역시 이러한 식치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저작은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시면 정신적인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혼자 드시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식욕도 증진시킵니다.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드시는 식사는 소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음식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는 생명력을 닮아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을,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가을에는 건조함을 보충해주는 촉촉한 음식을,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서 자란 음식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체질에 가장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수입 생선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환경이 깨끗해야 안전한 생선을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시는 건강한 식생활은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정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들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영양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위험한 생선 4가지를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안전한 생선으로 대체해 나가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권하지 않는 생선을 드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패턴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건강한 선택으로 채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이나 이웃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드시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식습관에 대해 상담받으시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다면 음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인생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저희가 깊이 이해하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이고 사회의 자산이며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시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우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현명한 생선 선택을 통해 더욱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이 가정과 사회를 밝게 만드는 소중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황혼을 위해 더 좋은 한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